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신가요? 오늘은 12월 23일입니다. 12월 3일 정부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학살을 기억합니다. 죄 없는 그들의 죽음도 억울하지만 가슴에 커다란 돌을 달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 가족과 지인들의 삶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학살과 고문이 자행되었던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칠레에서는 거리마다 알코올 중독자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 쿠데타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40여 년이 흘렀지만 광주 이후 무수한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고통이 다시 반복되려고 하는데, 국민으로부터 온갖 혜택을 받아온 행정부 관료, 일부 국회의원들과 기독교를 가장하는 무당 패거리는 여전히 쿠데타를 살려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기본 덕목은 측은지심입니다. 전두환 같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이코패스는 절대로 정치를 해선 안 되는데, 그 불행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쿠데타는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노벨문학상 수상식에서 작가 한강은 말했지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고. 역사의 과정에서 학살당한 많은 죽음들이, 그리고 그 경험이 시민으로 하여금 계엄군을 맞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한 역사 덕분에 한국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로서 이번에 청년들이 보여준 역동성과 지속성에 대해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과자입니다. 이 한자들은 형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모두 홀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진할과, 창과, 적을과, 이것은 오이넝쿨 사이에 달려있는 오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이과자입니다. 이것은 자랑할 과입니다. 이 과는 크게 지나가다, 지나다란 뜻과 허물, 잘못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과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손님. 즉 옛날에는 호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지면 그 마을에서 좀 비교적 잘 사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하룻밤 잘 수 있도록 장소와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먹을 것을 청해서 얻어먹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과객입니다.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 다음 질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이 반복될 때 붙입니다. 그래서 맨날 싸움만 해요. 그럼 싸움질, 도적질 이렇게 얘기하죠. 도적질. 고자질, 맨날 이르기만 하는 사람. 동작의 반복입니다. 과독인데 오른쪽에 이 글자는 정도 도자입니다.
그래서 36도, 40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왼쪽에 삼수변이 들어가면 이것은 강을, 물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서 건너가는 시기, 기는 때기자죠. 이것이 과도기예요. 그래서 과도정부란 말이 있는데 그 과도정부라는 것은 현 정치체제에서 다른 정치체제로 넘어가는 동안에 구성되는 임시정부입니다. 한국에서는 4.19로 독재자 이승만이 하야를 했고 허정이란 사람이 제2공화국 수립 전까지 과도정부를 이끌었죠. 과도정부입니다. 과반수, 우선 반은 2분의 1이죠. 예를 들어서 50명일 때 반수면 25명이죠. 근데 과가 붙으면 25명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26명부터가 과반수에 해당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할 때는 보통은 과반수의 원칙이 적용되죠. 아주 특별한 경우, 탄핵이라든가 개헌 이런 경우에는 3분의 1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음 과거지사, 지나가 버린 거죠. 지날과 지날 거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과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과거지사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더 이상 따지지 말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과세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과세라는 것은 세는 해입니다. 1년을 뜻해요. 1년. 그래서 1월 1일 날 1년을 지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절을 하는 것이 세배죠. 세배. 이 과세라고 하는 것은 새해를 지나다, 즉 설을 쇠대란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는 해란 뜻이에요. 년, 1년. 그래서 아까 세배라고 얘기했죠. 왼쪽과 오른쪽은 손을 짚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절배자예요. 흔히 대한독립 만세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만세는 만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의 독립이요 만년 동안 계속되라, 즉 영원하란 뜻이죠. 세는 년, 1년이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세배. 그 다음 음은 같지만 과세가 있습니다. 열매 과자에 말씀원이 들어가면 부과할 과자죠. 매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과세입니다. 그 다음 지나치다라는 뜻으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 과도한, 이 도는 정도입니다. 정도가 심하다, 과도하다. 과분하다, 아이고 이건 저에게 너무 과분합니다. 이 분은 분수죠. 분수. 나의 분수에 지나치다. 과민에서 민은 민감하다는 겁니다. 과민 피부. 그 다음 과밀하급. 밀은 비밀스럽다는 뜻도 있지만 밀집되어 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하급. 과잉. 잉은 남을 잉자입니다. 그래서 잉여인간이라는 소설이 있죠. 쓸데없는 남아도는 잉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 지나치게 많이 남는 거죠. 과적, 적은 왼쪽에 벼화가 들어가서 벼를 쌓는 것입니다. 쌓을 적. 그래서 자동차나 이런 데 짐을 너무 많이 쌓는 것, 이것이 과적이죠. 과적은 사고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 관연한 처녀다 이런 말을 쓰는데 지금은 30대 초반의 여자들이 결혼을 많이 하지만 50년 전, 100년 전에는 보통 17에 시집을 갔어요.
그때만 해도 나이 20이 되었다. 이것은 혼기가 많이 지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연한 처녀, 시집을 충분히 갈 만한 나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과부하가 걸리다. 원래 이 하는 가짜 위에 풀초가 들어갔어요. 이 풀은 연꽃의 잎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렇지만 연잎 위에 음식을 놓고 그걸 쌉니다. 그래서 그 연잎 위에 놓인 음식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지다, 매다, 짐이란 뜻을 갖게 됩니다. 위에다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하자는 전하 이런 말도 쓰는데 전개 양이죠. 이 하는 짐이란 뜻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지고 있는 짐이 많다. 이것을 과부하가 걸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속, 속은 속도죠. 과식,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죠. 과용, 용은 쓸 용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호가 있어요. 약 좋다고 과용 말고, 지나치게 먹는 거죠. 또는 남용이란 말을 씁니다. 남은 넘칠 람자입니다. 그래서 그 홍수가 나면 물이 넘치는 지역을 범람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용, 남용 비슷한 뜻인데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약 좋다고 과용, 남용 말고 양 모르고 오용 말자. 오는 잘못이란 뜻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것이 오용입니다. 그래서 약의 오남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과당 경쟁, 이 당은 당해내다, 일당백, 겨루다 그런 뜻이에요. 대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백은 혼자서 100명과 겨루는 것이 일당백이죠. 과당은 지나치게 겨루는 거예요. 지나치게 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당 경쟁입니다. 그래서 원가 이하로 파는 것들, 이것이 과당 경쟁이죠. 그 다음 과격하다. 격은 격렬하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굽이치는 모습이죠. 삼수변에 들어갔어요. 격렬하다. 이거의 반대는 온건하다인데, 온은 평온하다고, 건은 건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리에 맞고 건전한 것이 온건한 거예요. 온건한 사상, 과격한 사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과소평가. 자, 이 소와 이 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삐침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것은 개수입니다. 1개, 2개, 3개 개수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수가 적은 거고 이건 크기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과소평가할 때는 지나치게 작게 평가하는 것이죠. 이 과소의 반대는 과대입니다. 그런데 이 과소는 지나치게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소의 반대는 다입니다. 그래서 다소나마라고 할 땐 이거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대소를 비교하면 이 되는 겁니다. 작다와 적다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유는 오히려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것은 오히려 불급, 불급은 미칠 급자예요. 사과 및 배라고 할 때 밑은 한자어 미치다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미치다. 파급되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치지 못한다. 무슨 얘기야? 지나친 것은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것은 지나친 것은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우선 과공비례란 말이 있어요. 이것도 지나치게 공손한 것은 예의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굴한 것, 이건 공손한 게 아니죠. 지나치게 공손한 것은 비굴한 겁니다. 말로만 반대하면 뭐합니까? 사표를 내야죠. 지나치게 공손한 것은 비리의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직분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과욕, 지나친 욕심이죠. 과로한다, 지나치게 노동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일하다가 그것이 누적되면 갑자기 돌연사를 합니다. 이것이 과로사죠. 그 다음 초과, 초는 넘을 초자입니다. 초인간, 초월, 초전도, 슈퍼란 뜻이죠. 영어는 슈퍼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넘는 것이 초과입니다. 지나쳐가는 것은 통과죠. 자, 이 기호를 보시면 수소 2개에 산소 하나입니다. 뭐죠? H2O, 물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H2O2인데, 자, 수소 2개에 산소 2개잖아요. 그럼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이 물에 비해서 산소가 하나 더 많죠? 그래서 산화, 산소를 더 포함하고 있는 것, 지나친 것. 그래서 이 H2O2를 과산화 수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산화 수소는 표백제, 소독제로 쓰이는데 보통 그 산소 화합물보다 더 많은 산소를 갖고 있어서 분해가 되면 이 H2O2가 분해가 되면 산소 하나가 나가면서 물로 바뀌죠. 그러면서 강한 산화작용을 일으켜서 균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독제나 표백제로 쓰죠. 흔히 이제 뭐 유한락스, 옥시클린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뜻 허물입니다. 허물. 원래 허물하면 이거 지금 매미의 허물이죠. 지금 매미가 허물을 벗고 껍질을 벗어나는 겁니다. 탈피하는 거죠. 벗어날 탈, 껍질 피자예요. 그래서 허물을 벗는 것, 이것이 탈피 동물인데 대부분의 곤충이 그렇죠. 또 하나의 뜻은 저지른 잘못, 결점이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너의 허물을, 잘못을 탓하지 않으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물은 과오라고 할 때 오는 오류, 잘못입니다. 사과하다라고 할 때 이 사는 감사하다는 뜻으로 보통 생각하는데 용서를 빌다, 고마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과하다,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다라는 뜻입니다. 사죄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 과태료가 있는데 과는 허물, 태는 태만입니다. 위에 글자는 별태자인데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면 마음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를 태자예요. 태만하다. 그래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지켜야 될 의무에 게을렀을 때, 게으를 때 부과되는 벌금, 이것이 과태료입니다. 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에요. 법령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걸 하거나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 이런 법령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입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그 다음 과실상계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과는 허물, 잘못이고 실은 실수입니다. 상, 서로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보시면 두 차가 충돌했는데 이 정도가 되면 뒤쪽에서 충돌이 일어날수록 뒷차의 잘못이 큽니다. 이 정도가 되면 뒤에 차가 잘못이 9, 앞에 차가 잘못이 1. 만일 그럼 두 대가 나란히 이렇게 부딪혔으면 이건 서로 5대 5의 잘못입니다. 뒤쪽에서 부딪힐수록 더 책임이 큰 거예요. 이렇게 5대 5다, 6대 4다, 9대 1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과실,
과실로 인해서 치는 이르다란 뜻이에요. 이르다. 어디에 이르러요? 사, 죽음이거나 부상으로 이르른다. 이것이 과실로 인한 치사상, 과실치사, 과실치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개과천선. 과는 허물이에요. 잘못을 고치고 천은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도읍을 옮기는 것이 천도죠. 변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허물을 고치고 선으로 옮겨가는 것이 개과천선이에요. 개과천선. 그 다음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한자어의 발음은 화관인데 이 관은 쇠솥 과자입니다. 뭐 자주 쓰는 말은 아니에요. 화가의 경우만 쓰는데 자, 요 글자와 요 글자 보이시죠? 책받침면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걸어가다, 지나가다란 뜻이고 이것은 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쇠솥 과자입니다. 중국 발음은 퍼거죠. 퍼거. 많이 보시죠? 퍼거.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한쪽은 매운맛, 한쪽은 담백한 맛에 여기에 고기라든가 해물, 채소, 버섯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끓여 먹는 것이 이것이 퍼거인데 퍼거. 이 퍼거의 유래는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뭐 제갈량 때 썼던 거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은 항상 이 구리로 된 청동으로 된 솥을 갖고 다녀요. 신라의 기마상 이런 데 보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청동솥입니다. 이 청동솥을 한자로는 동복이라고 그래요. 구리동 솥복입니다. 항상 갖고 다니다가 이동하다가 먹을 때가 되면 말을 세우고 물을 길어다가 여기에 주변에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뜯어다가 고기를 그리고 끓여서 먹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동식 그릇이 되는 거죠. 이동식 식사가 가는 것이 바로 동복입니다. 이것이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징기스칸 때 몽골 기병들이 이런 동복조차도 번거로우니까 투구에다가 화살을 피하기 위한 투구가 있죠. 투구를 뒤집어서 불을 피우고 솥 대신에 그 투구를 걸고서 물과 육포 이런 것들, 고기, 치즈 이런 것들을 넣고서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퍼거의 유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몽골의 영향인지 이것이 일본으로 넘어가서는 샤브샤브가 됩니다. 샤브샤브는 일본어로 살짝살짝이라는 뜻이래요. 살짝살짝. 그러니까 오래 끓이지 않고 살짝만 데쳐서 먹는 것. 이것이 일본의 요리 샤브샤브인데 이것은 퍼거와 같은 종류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창과자는 한자로는 이런 모습인데 칼날 한쪽에 가지가 있는 무기입니다. 가지가 났어요. 그래서 이건 배기에 씁니다. 전차에 대항해서 말이나 적을 걸어당겨 베는 무기인데 이게 이제 진나라 때부터 개발된 건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창 끝에 날이 달려 있죠? 창 끝에 날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말이나 적을 걸어당겨서 베는 무기예요. 그래서 과의 용도는 배기입니다. 이런 것이 개발된 이유는 뭐냐? 말은 쓸개 담자죠? 그래서 그 쓸개의 힘이 담력입니다. 용기를 의미하는 거죠. 쓸개가 없어서 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뾰족한 것을 보면 돌파를 못한대요. 멈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몽골의 말은 어릴 때부터 훈련해서 몽골의 말은 관계없답니다. 하지만 서양 말이나 대부분의 말들은 뾰족한 것을 보면 더 이상 돌진하지 못하고 멈춘다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창은 찌르기로 쓰입니다. 찌르기. 그래서 이제 긴 창을 장창, 그리고 창을 던지는 걸 투창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의 경우에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프가 상비군을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리스 시대에는 그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시작되면 소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프는 상비군을 만들었어요. 즉 상비군이라는 건 뭐죠? 직업군인입니다. 농사를 짓다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업군인이에요. 그래갖고 맨날 이 창을 드는 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팔힘이 세져 가지고 점점 창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팔랑크스 방진입니다. 방진. 모방자죠. 네모를 이루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장창 밀집부대. 그래서 제일 앞에는 창을 앞으로 내밀고 뒤에 장창부대는 창을 세우고 있죠.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로마 전술로 계승되는 거죠. 그래갖고 앞에서는 창을 대고 있으면 이 뒷줄에서 짧은 칼로 상대방의 허벅지나 다리, 배를 찌르는 겁니다. 방패 사이로 상대방의 적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팔랑크스 방진이에요. 팔랑크스 진. 네모 모양이기 때문에 방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알렉산더의 그 아버지 필리포프의 이 전술, 상비군 전술, 이것이 매우 유효한 전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전술로 계승되었다. 그거에 비해서 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모입니다. 모. 이 모는 양날이에요. 이쪽도 날이 있지만 이쪽도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는 배기와 찌르기가 가능합니다. 즉 과와 창 양쪽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모죠. 모. 모순이라고 할 때 쓰는 그 모입니다. 창과 방패. 창 모자예요. 하지만 같은 창이라도 서로 다르다. 배기와 찌르기와 그 다음 두 개를 겸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라고 하는 한자는 바로 이 사진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창과 자인데 여기에 두 손입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지킬 개자예요. 음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사람인이 들어가면 사람이 창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벌, 벌목이라고 할 때 칠벌자예요. 이것은 나무의 줄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가닥짜리 창을 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극으로 찌른다는 뜻이에요. 찌를 자이죠. 자객, 자상, 자극을 주다, 자수, 십자수 이때 쓰는 겁니다. 찌를 자자예요. 그리고 두 가닥짜리 창이 극입니다. 적을 과자입니다. 한자가 매우 복잡한데 이것은 지붕 그리고 밑에는 나눌 분자를 썼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을 과자입니다. 과인이라고 하는데 제후나 왕이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적다는 말이겠죠? 덕이 적다는 뜻입니다. 내가 덕이 적어서 이런 뜻이에요. 이 동아시아에서는 그 왕도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즉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왕도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신이 덕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다음 과두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는 머리두자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수가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과두정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귀족 몇몇이서 결정하는 것, 귀족 정치죠. 그 다음 쿠데타로 집권해서 자기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이것이 군인 정치. 그런데 5.18 때도 보면 그 정치군인 몇몇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 전에 부동산 투기를 해두었던 녹화지역 이런 데에 그린벨트 지역을 해지합니다. 그럼 땅값이 수십 배 뛰죠. 그래가지고 불과 10억도 안 되는 재산이 불과 몇 년 사이에 1,000억, 2,000억으로 늘어나는. 결국은 쿠데타를 하는 이유는
자기의 가족과 특히 자기 자신 그리고 돈을 위해서 하는 거죠. 똥별들은 뭐니 해도 목표가 머니예요. 절대로 국민의 복지나 국가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 다음 금권 정치. 돈 있는 자만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미국도 그렇죠. 대통령 선거 한 번 하는데 수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는 뭐 수조가 들어간다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금권 정치예요. 그거에 비해서 소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존중돼야 되지만 계속 소수가 뻗대면 뭔가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과반수로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과묵하다. 묵은 침묵하다는 뜻이에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이 별로 없는 것,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는 것을 과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님들은 말을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건수행이라는 걸 하죠. 말을 하지 않는 수행. 그 다음 과작, 작품인데 어떤 예술가들은 만든 작품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것이 과작이고 작품 활동이 왕성한 경우 그런 사람들은 다작에 해당되는 거죠. 과우지, 비가 적어요. 비가 별로 오지 않습니다. 이런 적이 과우지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다우지라고 합니다. 중과 부적, 중은 무리중자입니다. 과는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무리가 적어서 부적, 적대하지 못하다. 즉 싸움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국회 앞이죠. 전에 국방장관 내란의 수괴였던 김용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과 부적이었다. 그래서 1000명만 동원했더라면 성공했을 텐데 끔찍합니다. 이것을 중과 부적이라고 합니다. 무리가 적어서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전두환 때는 군인 58명으로 국회를 장악했었습니다. 중과 부적이 아니죠. 그 다음 독과점, 독점, 과점을 합해서 독과점이라고 합니다. 독은 혼자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과는 몇몇이서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독과점입니다. 이 독과점을 위해서 보통 트러스트를 형성하죠. 트러스트. 옛날에는 전매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담배와 인삼은 국가 전매청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담배는 전매 공사를 만들어서 담배를 팔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똑같아요. 하지만 인삼은 지금은 자유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곳이 전매청이에요. 위에 선비사가 들어가면 파는 물건이고 없으면 살 매자죠. 그래서 위에 선비사가 들어가면 팔매, 없으면 살 매자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들어가면 매출, 위에가 없으면 매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로지 한 군데에서만 허용하는 거예요. 전매청. 과부, 남편이 없는, 남편을 잃은 여자를 과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적다, 무엇이 적은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과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는 과부로서 수소를 해야 되는 재혼 불가능하죠.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절개를 지켜야 하는 여자다 그래서 과수댁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이 수는 수절이에요. 절개를 지키는 것. 그런데 이 과수와 이 과수는 다르죠. 이건 프루트입니다. 프루트. 과일, 나무, 큰 나무일 때 수라고 한다 그랬죠. 동산원.
그 다음 심청전에 환과 고독이 나오는데요. 환은 호라비, 과는 과부, 고는 부모 없는 어린애, 독은 자식 없는 어른. 그래서 고와 독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신봉산 뭡니까? 호라비가 되었죠. 호라비. 그래서 사궁 하나 둘 셋 넷 이게 네 가지 어려움입니다. 그거의 머리 숫자죠. 제일 앞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이 환이라고 하는 거죠. 환. 그래서 사궁지수 되었구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돌아가서 여자의 호칭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과부하면은 좀 천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망인 하면 높임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남자 중심의 언어입니다. 보세요. 미망인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죽지 않은 아내의 밀자죠. 아직도 죽지 않고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순장을 하는 겁니까? 순장? 그냥 묻어 죽여요? 그래서 당연히 남편이 죽었으면 따라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천한 것 같고 이것은 높임말인 것 같은 한자 문화권의 장난이죠. 그래야 유식한 것 같은 착시 현상입니다. 오히려 미망인보다는 과부가 훨씬 더 올바른 편입니다. 그 다음 부인이라고 할 때는 지압이 부자를 쓰는 경우가 있고 지엄이 부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인은 뭐냐? 부지인이에요. 남편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건 존칭이에요. 그런데 부부라고 할 때 쓰는 지엄이란 뜻일 때 이건 평칭입니다. 웃기죠? 다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언어 체계입니다. 그 다음 영부인, 령은 명령이란 뜻도 있지만 존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마누라 영부인이라고 하죠. 대통령의 자식, 아들, 영식, 대통령의 딸, 영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자는 지배자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영부인, 영식, 영애. 여자의 칭호를, 부인의 칭호를 더 보면 안해, 안은 안팎이라고 할 때 안해, 그 다음에 애는 처속격 주사입니다. 그런데 이 안팎 할 때 안은 히읗고경어예요. 뒤에 뭐가 나타나면 히읗이 나타나죠. 그래서 안해였는데 이것이 100년 전에 점점점 바뀌어가지고 지금 보통 모음 앞에 히읗은 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받침이 뒤로 넘어가죠. 그래서 아내가 된 거예요. 이 아내도 역시 안에 처박혀 있어라. 어디 돌아다니냐 이런 뜻 아닙니까? 문제가 있죠. 그 다음 여편네라는 표현이 있는데 남녀 아닙니까? 편은 방향 쪽입니다. 그럼 이제 남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등한 명칭이잖아요. 대등한 명칭. 칭호인데 여기에 이제 남자 쪽은 남편, 여자 쪽은 여편인데 감히 맘먹어? 그래갖고 여기다 내를 붙여서 안악내처럼 내를 붙여가지고 여편내 하면 깔보는 말인 것 같고 그러면 남자들도 그럼 남편내 그럽니까? 남자들은 남정내라고 합니다. 보통 이건 이제 남자 장정을 통틀어 얘기할 때 하는 얘기지 굳이 남편 허스번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마누라가 있습니다. 이 마루라고 하는 것 마루, 텐마루, 대청마루 이 마루는 유목민족의 경우에 족장이 그 널판지를 깔고 그 위에 기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마루인데 님금하 아라쇼셔 부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존칭 혹격이에요. 그 다음 존칭 전미사죠. 존댓말. 그래서 마루하님이라고 했는데 이 마루하님이 한쪽은 마누라로 바뀌고 한쪽은 마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데도 대감마님이라고 하죠. 높고 존귀한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마님, 대감마님. 남자한테도 붙여요. 그런데 여자를 원래 높이는 말했던 이 마누라는 여편보다도 더 깔보는 말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전체의 여자를 가리키는 칭호를 보면 엄마들을 가리키는 칭호들을 보면
여자를 깔보는 말일수록 높임말로 바뀌고 남녀평등 또는 여자를 높인 말일수록 천한 말인 것처럼 지금 인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안타깝죠. 그 다음 여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초기 무계 사회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는 기록하다라는 뜻이죠. 기록을 담당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기록을 담당하려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해야 되죠. 그래서 여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학식과 덕망을 높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의는 여사가 아니에요. 건의는 여사가 아닙니다. 순학질도 여사가 아닙니다. 여사는 덕과 품위를 갖춰야 돼요. 지식과 품위. 그 다음 또 하나 혼동하고 있는 거, 여보라고 쓰는데 보통 이제 부부 사이에 쓴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보는 여기를 보세요를 줄임말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여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부부 사이에도 쓰지만 낯선 사람과 싸울 때도 여보 당신은 뭘 잘했다는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보의 뜻은 hello, 사람을 부를 때 쓰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다음 일본에서 일제식민지시대 때 일본어에는 여란 발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요보 요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일제시대 때 소설을 보면 나오는 표현입니다. 요보. 이것은 오이 과자인데 요 손톱 조와는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더 들어가 있죠? 이 모양은 여기서 온 거예요. 자, 오이의 넝쿨이 있죠? 그 사이에 오이가 이렇게 해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이 과자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들어가야 오이 과고 없으면 손톱이란 뜻이다. 손톱조. 그리고 이 오이 과에 아들자가 들어가면 외로울 고자입니다. 고독하다. 고아라고 할 때 환과 고독. 외로울 고자예요. 그런데 이 오이 과자에 입구가 들어가면 입으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울고 있죠. 고고성을 울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태어나면 아이가 울음을 터트려야 첫 호흡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호흡을 하면서 우는 소리, 이것이 고고성인데 어떤 일의 시작을 뜻하죠. 그 다음 이것은 자랑할 과자입니다. 자랑하는 건 말로 하겠죠. 과장법, 뻥튀기 하는 거. 과대망상, 망령된 생각입니다. 나는 예수야. 이게 과대망상이죠. 그 스스로가 예수, 현신한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이비 무당입니다. 목표는 돈이죠. 돈. 과대망상증 환자들이에요. 과대포장. 실제 내용은 별로 없는데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과대포장이죠. 그 다음 과시욕.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려고 하는 욕심, 욕구. 이것이 과시욕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를 하면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의 인격인 것처럼 행동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하는, 동지를 배반하고 별별 짓을 다 하는 인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자가 지금 요것과 요거 오른쪽은 비슷하지만 왼쪽은 뭐가 들어갔어요? 말씀은 옷입니다. 이때는 고라고 읽거나 과라고 읽어요. 보통 고라고 읽는데 바지고자입니다. 그래서 고이춤, 자 여기가 바지가 고죠. 의는 옷입니다. 즉 바지가 고의예요. 근데 이제 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쪽 바지의 허리를 접는 이 부분, 이 여민 부분, 이걸 춤이라고 합니다. 춤. 그래서 고의춤, 줄여서 괴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괴춤을 잡고 화장실로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곳은 튀르키예, 카파도키아 중에서도 위루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화산 활동에 의해서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돌, 사실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응회암이죠.
거기에 동굴을 파고 사람들이 살거나 아니면 물건 저장을 했습니다. 또는 축사로도 썼죠. 그 앞에 그 숙소에서, 요거는 미니어처입니다.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파는 그런 미니어처 관광 상품이에요. 그 다음 이것은 항아리 케밥인데 재료는 소와 닭 두 종류입니다.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돼지고기는 안 하죠. 그래서 이런 토기에 고기와 야채를 넣고 이 아가리 여기를 밀가루 반죽으로 단단히 봉해요. 그 다음 화덕에 넣은 다음에 굽죠. 그리고 그렇게 다 익으면 그 두꺼운 칼로 이 모가지를 댕강 잘라서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걸 따라서 이 그릇에 담아줍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이 항아리 케밥이 맛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